2020년 2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전문 뉴스 특파원 뚱입니다. 오늘자 WWE 뉴스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소식은 기분 좋게 우리 방탄소년단과 존시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지미 펠런의 더 투나잇 쇼 스타링에 출연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오른쪽에 실제 출연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옮겨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를 가장 만나보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존시나라고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WWE 그리고 존시나랑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존시나의 등장곡을 서로 흥얼거리면서 존시나에 대한 팬심을 강조하는 그런 아주 훈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이 소식을 우리 시나 형님께서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죠. 요 소식을 접하게 됐고 이 영상을 직접 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이 영상을 링크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이 본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WWE의 광팬이었다라는 거를 강조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면서 아주 열광하는 트윗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과연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방탄소년단 멤버와 존시나가 못 만난 건 아니죠.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만남이 뜸했는지 사실 제가 뭐 관심있게 보진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나 형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트위터에 holy shit 이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좀 이런 욕설을 본인 트위터에 글로 남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본인을 거론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좀 격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좀 이해 좀 해달라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얼마나 좋으면은 저렇게까지 글을 남겼을지 우리 시나 형님께서 저 트윗을 적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사모아조의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사모아조가 결국 웰니스 정책, WWE의 건강 정책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모아조가 몇 주 전에 레슬보츠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사모아조가 웰니스 정책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요런 얘기가 이미 있었고, 며칠 뒤에 이제 반박하는 WWE 측에서 반박하는 기사를 이제 여러 매체에 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러 TV쇼에 등장을 해서 다시 이제 경기를 가졌다가 다시 빠집니다. 사모아조가 다시 빠진 다음에 또 며칠 안 지나서 뭐 광고 촬영 중에 머리 부상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뇌진탕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 과정이 웰니스 정책 위반을 안 받았다 뭐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TV쇼 나왔고 다시 TV쇼를 안 나오다가 광고 촬영 중에 머리 부상 당했다 요 과정이 있었는데, 사모아조가 사실 처음부터 그냥 이 징계를 받고 그냥 빠졌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음모론을 제시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약간 상황이 뭔가 돌아가는 게 좀 과정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아조의 이 징계 자체가 좀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냐 요런 얘기도 있고, 뭐 사모아조가 일부러 뭐 웰니스 아니 그 검사죠, 약물 검사 그 약물 검사를 뭐 일부러 받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좀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모아조가 그냥
뭐 정책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았다. 그냥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며칠 뒤에 다른 소식들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서 언더테이커의 소식입니다. 이제 현지 언론, 사우디 말고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제 언더테이커가 지금 슈퍼스타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같이 갔다, 요런 얘기들이 나왔고, 언더테이커가 지금 당장은 슈퍼쇼다운 경기를 예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언더테이커가 아마도 슈퍼쇼다운 경기를 갖지 않을까, 요런 얘기들도 있고, 경기를 하진 않지만 링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언더테이커가 지금 경기가 예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슈퍼스타들 그리고 똘똘이 직원들과 함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게 지금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언더테이커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어에 그 홍보대사 역할도 해가지고, 원래 빈스 맥맨이랑 따로 이제 먼저 사우디 도착해서 이제 뭐 행사장을 먼저 이제 같이 탐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을 따로 하긴 하는데, 지금은 슈퍼스타들과 함께 움직였다, 요 의미가 레슬매니아 앞두고 이제 AJ 스타일스와 이제 마주할 예정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먼저 AJ 스타일스를 만나지 않겠느냐. AJ 스타일스는 이미 경기가 따로 있지만, 그래서 지금 AJ 스타일스의 그 건틀렛 매치 뭐 도중이든 경기 끝난 뒤든 언더테이커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언더테이커가 과연 슈퍼쇼다운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냥 갔다 온 건지, 요거는 이제 차차 며칠 뒤에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죠. 며칠 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골드버그의 토탈 슬램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 제가 며칠 전에도 맨리들과 관련된 골드버그 인터뷰 내용을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또 다뤄드립니다. 언더테이커와 있었던 자번 크라운 주얼 경기 관련된 이야기인데, 언더테이커와 본인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슈퍼쇼다운, 작년 슈퍼쇼다운이죠. 좋지 않았던 경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도 많이 했고 충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본인이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관련된 이야기, 골드버그가 좀 본인의 그런 상태, 기량,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은 채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했던 게 본인의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의도, 가족과 팬들을 자랑스럽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는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게 중요하죠. 인생은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저거는 100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지금 덥더비도 조심을 하고 있겠죠. 루세프, 자, 이번주 러 TV쇼에서 원래 이제 루세프가 슈퍼쇼다운에서 원래 이제 건틀렛 매치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원래 광고가 되고 있었다가, 루세프를 대신해서 레이 미스테리오가 참가한다, 이렇게 지금 대진표가 바뀌었습니다. 루세프가 갑자기, 지금 어떤 이유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루세프가 갑자기 빠졌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 화요일날 레슬링 업적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말하기를 루세프가 왜 빠졌는가 물어봤는데 부상이랍니다. 부상이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세프의 부상 징조,
그리고 뭐 SNS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루세프는 멀쩡합니다. 사람이 뭐 TV쇼에 얼마나 나왔다고 나와가지고 뭐 경기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최근에 부상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루세프가 빠진 게 부상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데이브 멜처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의 뭐 다른 기자들도 그렇고 루세프가 갑자기 저렇게 빠진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세프가 최근에 WWE와 재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순히 부상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뭔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좀 어떤 의견 차이가 좀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세프가 본인이 가기 싫다고 했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든 어쨌거나 똑같은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세프가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두 번째 파트 여러분들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시작해서 레슬보츠의 단독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더테이커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부 로스터 WWE 슈퍼스타들과 직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크라운 주얼 한창일 때 이제 끝나고 우리 슈퍼스타들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28시간 동안 현지에 체류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 결함 때문에 출발을 못했는데 그 당시 항공사 아틀라스 항공사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당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WWE 측에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항공사를 좀 바꿀 것처럼 이렇게 언론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많은 언론사들은 덥더비가 좀 2020년부터는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를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2020년도가 되고 이제 이번 슈퍼 쇼다운이 진행되기 이제 직전인 상황에서 슈퍼스타들이 똑같은 아틀라스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단독 보도한 레슬보츠 이 언론사는 덥더비가 계획을 조금 더 좋게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막상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마지막에 LOL 이라고 쓰면서 크게 비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레슬매니아 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 블루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현재 레슬매니아 계획 중에 사실 이거는 지난주에 데이브 멜처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현재 레슬매니아 계획 중에 특히 스맥다운 브랜드의 경기들이 좀 불투명하다, 아직 짜여진 게 명확한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블리레이도 최근에 본인이 WWE 내부를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특히 스맥다운 브랜드 쪽에서 조금 뭔가 횡설수설, 지금 뭔가 막 얘기가 안 맞고 뭐 불투명한 게 많은가 봅니다. 어쨌거나 그 중에서도 유니버설 챔피언십 매치에 관련된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요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레슬매니아를 비롯한 페이퍼뷰 경기들은 보통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경기 외에는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의 경기들이 좀 많이 바뀔 확률이 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유니버설 챔피언십 매치 요게 지금 관건인데 어떻게 될지 이번 슈퍼 쇼다운과 관련해서 좀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타디에 대한 소식. 최근 이제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마이크 존슨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좀 보고 놀랬는데 덥더비가 메타디에게 NFT 행을 권유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이게 마이크 존슨이 이제 최근 들어서 메타디랑 관련된 여러가지 취재를 많이 한 결과입니다. 그 취재 결과 속에서 이제 메타디가 NFT 행을 제안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 존슨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생각에는 메타디가 덥더비에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존중을 할 만하지만, 마이크 존슨이 괜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계속 취재를 하면서 메타디가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본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 존슨이 메타디가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가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또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아니면 정말 마이크 존슨의 지금 생각대로 메타디가 정말 극적으로 이제 계약 만료를 정말 며칠 남겨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극적으로 덥더비와 재계약을 하게 될지, 솔직히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사람 일.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세 번째 파트 여러분들 차근차근 개개인이 따로 이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시작해서, 자, 이번 주 화요일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WWE 슈퍼스타들의 보너스 급여랑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냥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 활동하는 슈퍼스타들이 어떻게 급여를 챙기는가, 요런 이야기인데, 원래 메인 로스터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NXT로 잠깐 알바를 간 핀벨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NXT 슈퍼스타이지만 메인 로스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리아 리플리나 쉐이나 베이즐러 같은 슈퍼스타들이 따로 보너스 금액을 챙겨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핀벨러 같은 경우는 보너스의 개념보다는 NXT에서 활동하지만 메인 로스터 슈퍼스타들이 받아가는 급여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핀벨러가 그 전에 NXT 갔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핀벨러가 활동은 NXT에서 하고 있지만 본인의 계약서 자체는 메인 로스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받는 금액은 메인 로스터 슈퍼스타들이 받는 금액을 핀벨러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메인 로스터 슈퍼스타처럼 많은 페이퍼뷰에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페이퍼뷰 보너스 금액,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요런 이야기를 데이브 멜처가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슬매니아 페이퍼뷰 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라이백이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WWE 슈퍼스타들이 페이퍼뷰에서 어떻게 급여를 얼마나 받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제 경기를 출전을 하면은 똑같은 한 경기여도 그 한 경기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개개인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한 경기에 1억이다. 그러면은 한 경기를 2명이 치르면은 한 사람당 5천만원씩 받게 되죠. 근데 이제 한 경기에 1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00만원씩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라이백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이제 레슬매니아 29에서 이제 마크 헨리와 싱글 매치를 치렀을 때는 이제 7-8천만원 한 경기당 이렇게 이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1년 뒤 이제 본인이 커티스 엑슬과 팀을 맺어서 라이백슬로 페이탈 4웨이 태그팀 매치를 치렀을 때는 정말 적네요. 182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하는데, 라이백이 얘기한 거를 이제 조금 더 추가해드리면은, 이제 레슬매니아 뿐만이 아니라 페이퍼뷰에서 킥오프 경기냐 아니면은 이제 메인쇼 경기냐, 이제 요 차이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다르고, 싱글 매치냐 다자간 경기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도 받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경기마다 그 경기의 수준, 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WWE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경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받고, WWE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런 대충 하는 경기들은 그만큼 경기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WWE 슈퍼스타들은 페이퍼브에 나가긴 하지만 사람마다 경기 내용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점 모르셨던 분들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주 러 TV쇼 시청률 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따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네 번째 파트까지 여러분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따로따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추가 질문, 지적사항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보도록 하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